안녕하십니까, 허대석입니다. 암 수술은 신체의 많은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 심각한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으로 넓게 수술 범위를 잡기 때문입니다. 암을 극복하면서도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대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혹이 발견되었는데 점점 자라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혀에 생긴 이 설암이었습니다. 설암으로 진단되었는데 문제는 암이 혀의 중앙을 넘어서 침범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한다면 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혀를 완전히 제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 보면 혀는 구조적으로 인체의 중요한 장기들과 연관된 부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식사나 발성 등 많은 기능에 대한 상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은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우선 항암제 치료를 해서 암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줄인 뒤에 수술 범위를 축소해서 부분 절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항암제 5FU와 시스플라틴을 2차례 투약받고 암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혀를 전부 절제하지 않고 부분 절제, 절반만 절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혀를 부분 절제한 뒤에 그 공백은 가슴 앞쪽에 있는 피부와 근육을 이용하여 재건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수술을 받고 30년이 지났는데 재발이 없이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두암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두암은 우리 몸에서 발음을 관장하는 성대 주위에 생기는 암입니다. 여기가 성대고 여기 이 부위가 종양이고 이 부위가 종양을 가리키겠습니다. 이 환자처럼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성대를 완전히 제거해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성대를 완전히 제거하면 이 부위가 성대가 있는 후두에 속하는데 성대뿐만 아니라 주변 구조물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도 앞쪽으로 구멍을 뚫어 주어야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기능을 많이 상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성대가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이런 발성 보조 장치를 이용해야만 본인의 의사를 겨우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후두암과 같은 두경부에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해오던 광범위한 수술은 기능 상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복합해서 치료하는 방식이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소개드리면 445명의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한 군하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병용한 군 사이에 생존기간을 비교 평가했을 때 인형 생존율이 80%였고 두 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든 방사선 항암 치료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치료 성적이 현저히 나빴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완전 절제술이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분 절제만 받고 방사선 치료를 추구할 경우 치료 성적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부분 절제를 통한 유방 보존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서 발견되는 골육종의 경우 주로 사지에 발병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지 절단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양이 항암제에 반응하는 게 알려지면서 먼저 항암제를 투약하여 암 덩어리를 최대한 줄인 뒤에 금속성 보조 장비를 이용하여 사지를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금은 사지 절단술 없이도 동일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귀종양에 속하는 항문암인 경우 항문을 완전 제거하면 배 쪽에 인공장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23명의 항문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없이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5년 생존율이 68% 있고 인공장루를 만들 필요가 없는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수술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고도 수술과 동일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양으로 설암, 후두암과 같은 두경부암, 유방암, 골육종, 항문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의 기능 보존이 중요합니다. 다른 종양에서도 치료 전략을 결정하실 때 이런 측면도 고려한 상담이 추천됩니다.